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이므로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남자든 여자든 노동자든 인텔리든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이 인권의 내용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사람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생존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가정을 이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또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인권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국가나 지도자가 마음대로 인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어떤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 살 수 있는 곳과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을 정해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만일 그러한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 사는 이민들은 지도자에 의해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박탈된 현대판 노예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북한 인권 이야기는 바로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북한에서는 추방이라고 말하며 인민들을 상간오지로 보내는 것인데요. 국제사회는 이것을 강제 이주라고 부릅니다. 추방은 북한에서 오랜 시일 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졌고 이것을 인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일찍이 1960년대부터 인민들을 토대와 성분에 따라 분류해 신계급을 만들어 토대가 나쁜 세대를 산골짜기나 한심한 농촌으로 강제 추방시켰습니다. 북한에서 추방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아주 철저했습니다. 1958년부터 이른바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이랍시고 안전원과 당 지도원들을 총동원해 인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윗대의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 후에도 20년이 넘도록 각종 성분 분류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일제시대의 인텔리였거나 기업소를 운영했던 사람, 목사 집안과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 그리고 전쟁 통해 한국으로 내려간 월남자 집안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내력이 북한의 지도자에 의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그 후대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 이주된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후대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또 원천적으로 적대계층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내세웠던 것이 이른바 전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구는 적대계층이고 동료계층과 핵심 계층이 태어날 때부터 따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던 억울한 집안들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체제 구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 이야기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보장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다시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앞에서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이니 주민 재등록 사업이니 3계층 51개 부류 분류 사업 등으로 적대계층을 만들어 강제 추방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60년대 붉은 도시화 계획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을 붉은 수도로 만들고 개성이나 남포, 평성, 청진 같은 큰 도시를 사회주의화하겠다는 노동당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붉은 도시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적대 계층에 속하는 사람과 노동당이 보기에 못마땅한 사람들을 평양과 대도시에서 쫓아내 고란이나 농촌으로 추방시키는 일을 뜻했습니다. 붉은 도시화의 피해자가 된 세대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토대 나쁜 사람들 외에도 다양한 계층이 강제로 이주됐습니다. 키가 많이 작은 사람들은 평양의 미간을 해친다고 추방됐습니다. 또 사소한 잘못으로 교양을 받았거나 잠시 동안 교화를 갔다 온 사람들도 추방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1973년 김정일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되면서 후계자로 내정되었을 때 그러한 후계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당 간부나 인텔리들, 기업의 중추적인 사람들, 제일동포 기국자들도 대대적인 추방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한복도의 탄광이나 광산, 또 양강도의 삼수갑산 고란, 함남도 여기저기 고란과 한심한 농촌들에는 당시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온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없는 적대계층에 대한 추방은 인민들이 시장과 경제를 알고 한국과 국제사회를 알게 되어 김정일 위원장과 노동당에 도전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 이주는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49년 유엔 총회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함께 서명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살 수 있으며 그 나라를 떠날 권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의 이민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그 어느 지방, 어느 도시에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는 이민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웃나라 중국만 보더라도 인민들은 어느 지방, 어느 도시든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민들은 왜 북한 이민들만이 나라에 의해 강제로 추방을 가야 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이주는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을 통해 들으면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의 가족들이 함남도의 산간지방으로 추방되고 있다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노동당과 지도자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 추방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민 여러분들은 추방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추방돼 간 세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북한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제 추방의 금지가 북한의 법으로 보장되고 노동당에 의해 실제로 추방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래 단위에서부터 그러한 생각들을 얘기하고 상부에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멀리 고란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열린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